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인권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혹시 이제 선생님들 여기 아까 담당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지도자 선생님도 많으시고 감독 코치님들, 그 다음에 학교 교사 선생님도 많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 선수들도 인권교육 많이 받아요. 예, 1년에 몇 번 받냐? 그러면 종목별로 받고 학교에서 받고 교육청에서 받고 하다 보니까 1년에 3번, 4번 받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번 인권 교육이 인권 강의가 혹시 3번 이상 넘었다. 예, 좀 더 받으셔야겠네요. 예, 예, 받으셨고, 예, 아무튼 뭐 인권 교육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보면 저도 좀 안타깝지만 계속 저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지,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한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했지만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지만 현장에서 왜 발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스포츠인들, 체육인들이 인권이 향상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누구죠? 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교육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교육의 주체, 또 스포츠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체는 당연히 선생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하고 시야를 좀 다르게 갖고 인권에 대해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활동은 스포츠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대학에 있고 이론을 하고 책을 내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바탕에는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고 학생 선수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지도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깨닫는 것도 많고 내가 더 열심히 그 다음에 도핑을 하지만 도핑하면서도 학생 선수들한테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보고 또 인권을 가르치면서 도핑에 물으면 또 도핑할 수 있고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언제 우리가 체육에서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게 됐죠? 축구. 우리 세 번째 수업 시간에 했던 하실 그 축구의 내용에서도 히딩크 감독이 공격만 잘하면 안 된다. 수비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미드필더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모든 걸 잘해야 한다. 저도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체육 현장에서 하나만 잘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겠다. 그게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담으로 사진하고 신문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나은 것 같아요? 신문이요. 신문이 나을까요? 대놓고 좀 이상하다 할 수는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달 전인가 학생 선수 특히 배드민턴 선수를 모시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실물이요 뭐 대답하기 싫은데 사진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 뒤에서 팔짱을 딱 끼고 있다가 둘 다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 사람이 저고 제가 이분이죠. 근데 그 학생을 딱 보면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생각도 다르고 공부도 되게 잘하시죠? 했더니 공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사인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 스포츠는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근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제2의 안세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운동도 잘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미리 받아놨죠. 미래에 안세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스포츠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런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지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권이 침해되거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참고 그냥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한 번쯤 더 보고 어떻게 이 선수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 학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 인권이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감수하면서 하는 것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둘 중에 뭐가 나요?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좀 약간 그런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어색하거나 이게 좀 그냥 성인지 감수성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불편했다 한다고 느끼신 분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면 아직 성인지 감수성을 좀 키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렇죠? 그냥 웃자고 했던 말이고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했던 것들인데 어떤 인권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나의 얼굴 평가하고 서로가 평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서로가 얼굴 평가하고 그다음 신체를 평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게 뭔가가 진행하면서 어색하다,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포츠 내에서 점점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영상은 지금 뭘 찍고 있죠 우리가? 유튜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적 재산권을 되게 잘 챙깁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나 어떤 영상을 틀 때 그게 좀 위배되고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찍은 영상이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꺼지거나 그러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 거고 이 영상의 무슨 영상이냐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키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데 이 영상을 만든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키도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그 불매운동에 됐던 사건이 뭐였냐면 아동 노동 착취였어요. 그 파키스탄 어떤 소년이 사진을 딱 찍으면서 그 나이키 그 뭐랄까요 축구공을 그 실로 이렇게 꿰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가에서 불매 운동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동은 그 파키스탄 아기였는데 아동 그 노동 착취를 했고 그다음에 뭐 했을까요? 열악한 환경이었고 여러 가지 반인권적 사항에서 이런 공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시한 거죠. 그럴 수 있고 간행이었고 우리가 저희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실현하다 보니까 저임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항상 공정성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막상 더 그렇지가 않더라.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고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이키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뭐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인권 친화적인 걸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매운동이 잠재워지고 반향성도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이 발생하면 전문가가 생겨요. 전문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 사고가 터졌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스포츠 인권 전문가나 아니면 거기를 지금 관할하는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어야 했습니다. 학습소를 폐지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뭐 했어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전에는 말하면 안 들어줘요. 그렇죠? 이야기하고 말하고 해도 우리 학생들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교육을 받고 나서도 알아요. 하고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또 전문가들이 나와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슈화되고 그게 더 커지면 공론화되고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길까요? 이제 법과 제도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스포츠 윤리센터입니다. 윤리센터가 생긴 지 별로 안 됐어요. 2020년밖에 안 됐고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 윤리센터가 생긴 다음에 스포츠 인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력, 성폭력, 스포츠의 사건들이 없어졌냐? 안 없어졌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라고 좀 그렇고요. 코로나 시기 때 우리 뭐 했죠? 백신 맞았어요. 좀 아프기도 하고 백신 맞는 이유가 있었죠. 예방천에 맞았어요.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교육도 어떻게 보면 사정적으로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예방차원으로 맞는 겁니다. 예방차원.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거를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예방교육 예방으로서 그 코로나 백신을 계속 맞고 가서 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교육의 주체는 지도자니까 교사니까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좀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볼까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뭐라 했죠?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개그의 소재도 나왔지만 솔직히 뭐 공부 쪽, 뭐 체육 쪽 아닌 쪽도 뭐 1등 되게 중요시하죠. 좋은 대학 이야기하고 인서울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야기하고. 근데 냉정하게 1등을 더 제일 선호하고 결과주의, 성과 중심주의가 제일 센 곳이 체육이에요. 스포츠예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1등, 2등, 3등 여기 순위 안에 들려면 세계적인 만약에 올림픽 가서 1등 났어. 그럼 세계에서 1등 난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러면 2등 난 사람은 세계에서 2등 난 사람인데
2등인데. 근데 2등 난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하긴 했는데 좀 더 잘하지. 좀만 했으면 1등 금메달 땄을 건데 3등 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근데 이 선수들이 이 순위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올라가기 전에, 세레머니 하기 전에 이 밑에 보이는 거 보일까요? 이 선수가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부모님 어땠을까? 학교 지도자 선생님 어땠을까? 그 다음에 뭐 체급 관련된 선수들은 피땀 흘리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는 거, 계측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노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저 선수는 원래 잘하는 선수야. 금메달 따야지. 저 종목에서, 우리가 말하는 효자 종목에서 금메달 따줘야지. 이 선수들이 요새는 좀 약간 배불렀는가 봐. 그 효자 종목에서 메달이 안 따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순위가 많이 안 올라갈 건데, 이 종목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게 사회적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내용,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해설이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건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스포츠 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1등 났으니까 1등 못하면 이런 거 감수하면서 하는 거지. 1등 나면 다 보상 받잖아. 부와 명예가 오잖아. 그 전까지 못 참겠어? 할 수 있지. 너 부모님,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국위선양 한다고 국가까지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제가 김연아 선수 금메달 땄을 때 전 울었습니다. 혹시 김연아 선수 1등 났을 때 김연아 선수가 그 세레머니 하는데 딱 금메달 딱 타고 그 다음에 딱 울잖아요. 저도 울었거든요. 저만 울었나요? 혹시 여기 우신 분도 있나요? 예, 울고 안 울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울컥했어요. 저도 스포츠를 알고 이 선수가 그래도 김연아 선수는 알려졌거든요. 이런 밑에 있는 가정들, 슬픔, 어려움, 고통 이런 거 다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딸 울 때 우리도 울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어떨까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1등 난 사람도 울고 2등 난 사람도 울었어요. 좀만 더 했으면 1등 날 거. 아쉽고 뭐해서 억울하기도 그렇고. 3등은 어떻게 돼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고개를 못 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했으면 금메달. 세계 3등 난 선수한테 우리는 좀만 더 잘하지. 좀만 더 했으면 됐을 건데.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요. 예.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선수들이 세계 3등인데 아시아의 3등인데. 근데 어땠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죠. 우리가 요새 여러분들 학생 선수를 가르치면 현장에서 요새 친구들 어때요? 네, 찍고 있어가지고 요새 네 가지가 있나요? 네? 네 가지가 없다 하는 친구들도 많고 요새 좀 다루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예. 뭐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운동 가르치는 것보다 애들 성격이나 여러 가치관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선생님들 많아요. 이해합니다. 왜냐? 예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시나 뭐 그런 데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그랬대요. 2500년 전에도 요새 애들 이상해. 요새 애들 네 가지 없어. 몇 년이 지났죠? 250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더 네 가지 없었을까요? 저도 아마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들도 요새 애들 힘들어. 그랬을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새 친구들이 자기 주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할 말 합니다. 뭐 MZ 세대들 다 떠나서 그리고 한 세대로 묶을 수는 없고 그걸로 할 수는 없지만 요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메달 따면 되게 웃고 있어요. 사진 찍어요. 3등 나도 와 잘해서 사진 찍어요. 그렇게 현장에 있는 주인공들, 열심히 하는 학생 선수들은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 선수들,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은 이게 바뀌고 있고 즐기고 있고 3등 나도 좋아. 나 잘했어.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좀만 더 잘해주시겠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뭐 보너스도 받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상자들은 바뀌고 있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현장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대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 내에서도 이런 흐름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 혹시 운동부, 내가 학생 선수를 한다. 그래서 운동부에 들어간다. 그럼 보통 언제부터 우리 학생들이 운동부에 들어가죠? 초등학교 4학년?
예, 4학년부터 거의 보통 운동 종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 내가 정식적으로 예, 학교 운동부에 들어가는 시기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학년 딱 들어갔더니 막내죠. 막내는 뭐 해야죠? 저도 이제 딸이 2명인데 막내는 이쁨만 받아요. 근데 체육은 이쁨 안 받아요. 처음에는 이뻐해줘요. 그다음 뭐부터 할까요? 막내로서 할 일이 많죠. 예. 훈련 전에 뭐 해야죠? 이렇게 여름 더울 때는 물도 떠와야 하고, 물도 시원한 물 떠와야지. 따뜻한 물 떠오면 혼나요. 예. 그다음에 어른도 또 준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운동 준비할 수 있게 세팅도 해놓아야 돼요. 청소도 해놓고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준비도 해야 하고. 운동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분 고생했다 다 하고 하고 끝나요. 디브리핑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같이 정리하는데 선배들은 이제 가버려요. 그리고 후배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남아서 정리하고 갑니다. 지도자 선생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교육받아서 알고 있지만 예, 현장에서는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자기 내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4학년 학생이 딱 들어갔을 때 난 운동만 할 줄 알았는데 매일 지도자 선생님이 기초체력 한다 그러고 되게 힘들게 막 운동장만 뛰라 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뭘 준비하라 하고 뭐 준비하라 하고 끝나고 나서 뭐 정리하라 하고 이게 다 운동하는데 기본으로 하는 거야. 누구나 해야 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뭔 생각할까요? 자기 선배를 봐요. 선배를 봤더니 좀만 버티면 나도 준비 안 해도 돼. 정리 안 해도 돼. 이런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4학년 1년 버틴 다음에 5학년, 6학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분명히 4학년 때는 피해자로 활동하다가 피해자로서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1년만 참자. 나도 운동하고 싶어서 운동부 들어왔으니까 운동부 문화가 이런 거니까 간행이니까 참자. 우리 선배들은 좀 편하게 운동하네. 나도 좀만 있으면 될 수 있어. 6학년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내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배웠던 거, 내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너도 청소해야 하고 너도 정리하고 가. 그러면 그 친구는 어느 순간에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되고 있어요. 우리 체육 문화가 체육이 전반적으로 학생회를 가서 처음에는 피해자야. 근데 이거를 신고 안 하고 그냥 했어. 그냥 버티고 이게 운동 문화고 정통이니까 간행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6학년이 됐는데 나도 똑같이 정리하고 준비할 줄 알았더니 야 나도 2년 1년 고생했는데 보상 심리가 생겨서 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편하게 운동하다가 자기 딴에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다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요. 1학년 되면 또 뭐가 되죠? 막내가 돼요. 막내가 되면 또 뭐가 될까요? 또 피해자 힘들고 고통받고 열심히 또 운동하고 준비하고 다 합니다. 훈련 전 운동하기 전에. 그리고 또 선배를 봅니다. 3학년 봤더니 우리 3학년 선배들이 없어. 2학년 선배밖에 2학년 선배 없고 3학년 선배밖에 없어. 내가 1년만 버티면 난 여기서 왕고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게 뭐가 되는 거죠? 내가 피해자가 되고 있고 가해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이 뭔 말이냐면요. 전국체전이 별로 안 남았어. 애들 좀 분위기 좀 잡자. 애들도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해이해졌으니까 우리가 좀 이번 대회가 정말 중요하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 잡아. 그래서 주장 안장을 딱 찾던 선배, 3학년 선배한테 얘기를 해요. 3학년 선배가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우리 팀을 위해서 그것도 시키고 그다음 내가 봤더니 이 시기에 되면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거니까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안장 찼으니까 주장이니까 야 다 모여봐. 말하다 보니까 요새 애들 자기가 봐도 1, 2년 후배들이 좀 약간 내 가지가 없어. 막 말하는데 선배가 말하는데 발 이렇게 하고 있고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아. 우리가 항상 화날 때 어떻게 하죠? 부모님들이 애들 화날 때 한참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본점이 흐려지는 게 있어. 너 자세 똑바로 안 해? 어디 쳐다봐? 그렇죠? 너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돈 내요.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이 제대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혼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를 찾을까요? 약점이랄까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부분들 찾아가지고 계속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분위기 잡자 하다가 자기 스스로 흥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실수. 우리가 말하는 실수가 아니죠. 그거는. 나도 욱해가지고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친구도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뭐가 된 거야?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려졌을 때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내용이고 알려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되는구나. 괜찮겠구나 하면서 다시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에서는 서로가 의견도 내고 좋은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스포츠 내에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말 못하고 내가 말하기 싫은 것도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런 부분들이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떤 한 선수가 문제다, 한 선수의 이탈이다, 한 지도자의 이탈이라고만 말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거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너도 잘해야 하고, 그게 우리가 같이 잘해야 스포츠가 전반적으로 바뀌지. 내가 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운동부에 들어갔는데 6학년 선배도 하고 5학년 선배도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 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5학년 때도 자기가 청소하고 6학년 때도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근데 내가 딱 들어가서 봤는데 나만 해. 너라고 할 수 있는 선배들은 안 해. 지도자도 안 해. 시키기만 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 시기가 되고 그 정도로 올라가면 나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내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분들이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해요. 근데 내가 없어지고 내가 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지만 또 현장은 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럼 한 번 하고 안 하냐?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또 학생들을 교육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전차적으로 바뀌겠죠. 처음에 교육 한 번 받았다고 학생들이 이럴까요? 바뀔까요? 안 바뀌죠. 우리도 안 바뀌는데 학생 선수들도 막 바뀐다는 생각 안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학교체육진흥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인권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교육을 계속 해야 하고, 일단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의견을 표출하지 못해요. 내가 고통받고 피해자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회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요.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그런 거죠. 야, 다음 교대자가 안 왔기 때문에 네가 다음 시간까지 야간까지 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장님, 너 오늘 약속 있어요. 아니면 사장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을 더 주실 거예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지도자분이 야, 종국대 별로 안 남았으니까 니네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약속 있어도 다 필요 없어. 야간에 보충 훈련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친구들이 저 약속 있는데요. 오늘 결혼기념일인데요. 학생 선수 말고 일반 그 성인 선수나 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제가 프로 스포츠 협회에서도 윤리 강사로 활동해요. 그래서 많은 스포츠 구단 가서 우리가 말하는 억대 연봉, 우리가 알고는 진짜 유명한 선수한테 똑같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오늘 야간에 훈련이 없었는데 갑자기 있다 가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약속 갑니까? 아니면 훈련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팀 스포츠인데 훈련해야죠. 중요한 약속 미리 잡았잖아요. 근데 팀의 분위기가 그렇고 팀이 요새 연패 달리고 있고 내가 이거 좀 포지션이 약하면 당연히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기면 해야죠. 그 우리가 말하는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된 선수들도 안 해요. 왜냐? 이런 사이클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일상이 통제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하는데 표현을 못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부당하게 얘기하거나 갑자기 일하러 가면 누가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승호하나요? 안 해요. 근데 체육인들만 해.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널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공동이잖아. 팀 스포츠는 같이 해야지. 널 위해서 하는 건데 나도 시간 쪼개서 하는 거야.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수긍하고 하게 됩니다. 내가 그날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고 다른 약속이 있어도 다 뭐가 되죠? 캔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체육인들만.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해가지고 같이 숙소 생활을 하거나 같이 운동 끝나고 같이 샤워를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너무 자주 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사진 찍는 거,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찍는 거, 이런 거 디지털 성범죄를 하는 건데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장난치는 건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공공 화장실 가보세요. 버스 터미널이나 아니면 공공 화장실 가면 몰카는 뭐죠? 범죄다 써 있어요. 범죄 행위인데 우리는 똑같이 훈련하고 같이 같이 뭐 편하게 있을 때 속옷만 입고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씻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사진 찍고 그냥 이렇게 알몸으로 동의 없이 찍고 불법 촬영해도 서로가 뭐랄까 이게 범죄라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이런 동영상이나 불법 찍은 사진, 사후한 사진들 찍어서 어떤 단톡방이나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담자가 된 거예요. 유포자가 된 거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럴수록.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많은 친구들이, 우리 학생 선수들이 피해자도 되기도 하고 가해자도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한 부분만 바꿔서는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서로가 존중해야 하고 그다음 자유의 권리가 있고 그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몰카는 범죄인 줄 알지만 계속 현장에서는 이게 발생될까 안 될까요? 점심이 맛있었죠. 예, 점심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피곤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열심히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건 왜 그러죠? 예, 빨리 마치려고 그런 거예요. 예, 빨리 하지만 흥분은 제가 여러분들 화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예, 설정을 한 거니까 예, 받아들이세요. 그냥 열정적으로 한다. 저 강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인권을 보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영상은 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한다. 예, 행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도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바뀌었죠. 문구가 자유롭고 정의롭고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해야 하고 예, 공정성 바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인권이 존중돼야 하고 서로가 상호 존중돼야 서로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한번 보시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예, 그 중에 꼭 학생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도자도 교사도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나만 참으면 되지. 내가 그냥 안고 가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 뭐가 있죠?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무조건 여러분은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니까 우리가 안아주자, 감싸주자. 이게 뭘까요? 체육 쪽에서 계속 발생해서 나중에 일이 크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좀 몰라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교육이 왜 선행되냐면요. 예전에는 체육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몰랐어요. 무지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은 받거든요. 제재를 받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했냐? 몰랐어요. 우리가 술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심신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약간 관용을 베풀거나 약간 선처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육을 이제 받아요. 그러면 몰랐다가 하니까 교육을 이미 선정적으로 받고 교육을 받았지 않았냐? 이런 교육을 해줬지 않냐? 법정으로 의무교육을 해줬지 않냐? 이런 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주무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바뀐 내용이나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서 학생들을 선수들을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요. 인권에 대한 부분 그 자체가 그거고 폭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WHO에서 말한 건강의 의미는 세 가지를 두고 있죠. 세 가지가 뭘까요? 신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폭력도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체적 폭력이냐,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냐, 아니면 사회적 폭력이냐, 사회 관계적 이 폭력이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내가 운동선수니까 학생 선수니까 몸이 건강하겠죠. 근데 스포츠 인권, 반인권적 사항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그 선수가 건강하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사회 만든다. 건강한 우리 학교 문화 이런 걸 만든다 하는데 학생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신체적인지 몰라도 정신적,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것도 건강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 인권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폭력에는 이렇게 둔다. 경제적 폭력까지. 그래서 신체적 폭력은 아시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겁을 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던지는 것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은 뭘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뭘 듣죠? 운동선수들은 자기 종목에 맞춰서 누구를 폭력할 때 가하게 돼요. 야구선수들은 야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빨리 쉽게 들 수 있는 게 뭐죠? 방망이 들죠. 방망이 들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일반 사회에서는 특수예요, 특수.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특수가 시작돼. 종목에 맞춰서. 근데 농구공을 막 세게 던졌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농구공은 내 종목이지만 그걸 맞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폭력으로 되는 거고 특수 더 강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폭력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뭐 실제로 가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너 때문에 졌어 하면서 수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뭐 위협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신체 폭력이 들어간 거고요. 방관자 입장의 폭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안장을 찼어요. 우리 동기가 한 10명 있고 밑에 후배들이 10명 있는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근데 실제로 주장하고 부주장이 학생들을 우리가 말하는 밑에 후배들을 가르치거나 뭐 하다 보니까 집합을 해가지고 욕도 하고 때리기도 했어요. 실제로 10명 중에서 2명이 때린 거예요.
나머지 8명 난 동기로서 그냥 있어달라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명 중에서 2명만 때리고 2명만 욕했으니까 2명만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받을까요? 아니죠. 10명 다 제재받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10명이 2명을 때렸어요. 근데 8명 같이 있어도 뭐가 되죠? 공범이라 해서 같이 더 처벌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반감자 입장 폭력은 내가 알고 있어요. 야, 오늘 집합한데, 야, 우리 학년은 안 하네? 내가 알고 있어서 그걸 신고를 안 하거나 내가 그냥 옆에만 있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폭력 가담자가 되는 거고, 폭력의 일환으로 해서 반감자 입장의 폭력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도 가해자, 뭐 유형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신적 폭력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적인 거, 관계적인 거. 관계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전문 용어로 왕따. 그다음에 뭐 용어로는 관계적 폭력이라 합니다. 왕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요새는 디지털로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뭐 사례를 들어보면 단톡방에 초대를 해놓고, 우리 운동부 단톡방이야. 초대해놓고 와, 오늘 회식한데, 야, 회식 메뉴 정하라니까 회식 뭐 먹고 싶어? 어떤 이제 막내 정도 되는 친구가 삼겹살 했더니 선배가 아이씨, 야, 네가 뭔데 삼겹살에, 난 통닭 먹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남기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삼겹살 날렸던 친구는 다음에 삼겹살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야, 오늘 뭐 먹을 거냐, 빨리 댓글 달아봐. 선배가 막 시켜. 근데 막 삼겹살 이제 뭐 통닭 나오겠죠? 근데 그 친구가 또 단톡방에서 욕을 먹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안 남겼어요. 또 안 남기면 뭐라 할까요? 야, 빨리빨리 다 안 남겨? 빠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 날려도 뭐라 그래. 또 안 날리면 또 뭐라 그래. 이게 이제 관계적 폭력이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고 나가면 다시 초대해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예전에는 이제 관계적 폭력이라 해가지고 왕따 시킬 때 이제 대놓고 야하고 말하지 마. 더 웃긴 거는 야한테 공 주지 마. 야한테 공 주면 너도 너한테도 공 안 줘. 이런 식으로 경기장 안에서도 하고요. 디지털 내에서도 단톡방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운동부는 또 스포츠에 지장이 가게끔, 경기에 지장이 가게끔 진행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새는 어디 가면 회식 자리 가면 어떻게 하죠? 노래해. 예전에 그것도 있고 지금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디 단체로 모여 있거나 뭐 하면 야, 분위기 좀 띄우기 위해서 네가 좀 분위기 띄워봐. 야, 노래해. 근데 이런 게 뭘까요? 타인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행위예요. 이것들도 뭐가 될까요?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어요. 난 노래하기 싫은데, 나는 술 먹기 싫은데, 야, 운동선수는 술도 잘 먹어야 돼. 너 먹을 수 있어야 돼. 중고등학교 때도 먹어놔야 나중에 잘 먹을 수 있어. 먹어. 먹기 싫은데 먹어. 담배도 피면서 마라톤 뛰는 거야. 그래야 폐가 더 건강해져. 마라톤 뛰는 선수를 봤더니 폐가 건강하지만 담배 피워도 건강하다는 걸 보여줘. 너 펴. 이게 다 뭘까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는데 네가 12시에 문 닫았는데 네가 나가서 뭐 사와. 이런 것들 다 뭐가 될까요? 내 의사에 반하는 행위죠. 그런 것들도 뭐가 될까요? 다 폭력이고, 그게 신체적이 아니어도 무슨 폭력이라고 돼 있죠? 저 위에 정신적 폭력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의 범위는 되게 많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뭐 기량 강화를 위해서 훈련의 한 형태로 위장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훈련 프로그램을 뭐 하게 돼 있죠? 국가대표는 공개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분명히 오전은 기초 체력 훈련을 해요. 기초 체력 훈련은 뭘까? 선수들이 제일 싫어해요. 뛰는 거, 그다음에 막 이런 것들. 자기 운동만 하고 싶어요.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기초 체력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걸 왜 오픈해 놓냐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그래요. 내가 분명히 운동장 400m 트랙 10바퀴로 돼 있는데 지도자가 야를 말도 안 듣고 저거 어떻게 하지? 뭐 가긴 그러니까 야, 넌 12바퀴 뛰어. 왜요? 너 오늘 좀 늦게 왔잖아. 넌 뭐 했잖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훈련을 가장해서 가혹행위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좀 신체 뭐 더 잘 뛰려면 머리 주머니 차. 저만 차요. 넌 차도 너 아직 안 되잖아. 체력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자분들이 선수들을 대놓고 이제 말을 못 하고 이렇게 교육받고 나서 못 하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익숙한 장소인 경기장, 훈련장, 합숙소, 기숙사, 전지훈련 숙소 이런 데는 누구만 가요? 일반 사람이 못 가요. 우리들만 있어요. 우리들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익숙하고 우리들만 있기 때문에 좋은 일만 발생하면 좋겠지만 서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2명만 있고 3명만 있으면 장난치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뭐 이제 장난 쳐볼까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습관화되고 습관화된 게 만성화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저 선배한테 찍히면 나는 놀림받고 관계적 폭력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적이고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 있어도 간다고 말 못하고, 경조사 아니면 못 가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프로 선수들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선수들,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 못하겠죠. 학생 선수들이 솔직히 체험학습 가나요? 체험학습 잘 못 가죠. 학생 선수한테 물어봐요. 가고 싶어? 왜 안 가고 싶겠어요? 수학여행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못 가요. 왜요? 훈련은 핑계요. 내 의사를 말 못해요. 근데 말할 수도 없어요. 그 기간에 항상 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중요한 시합이 있기 때문에 학교 행사하고 맞추기가 힘들어요. 빼서 갈 수도 없고. 근데 그것도 선수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평생 수학여행이나 자유여행을 갈 수 없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 현실이. 뭐가 좀 그런가요?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 끝날 때가 되지가 않았는데 계속 소리 안 나고. 그래서 스포츠 폭력의 특징은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폭력이란 거는 한 번에 내가 이렇게 장난쳤다고 해가지고 폭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행위성, 그 다음에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폭력이란 거는 가해자 중심이 아니에요. 피해자 중심이에요. 피해자가 이거에 대해서 폭력이라 생각하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난으로 개구리한테 돌을 던져요. 우린 장난이죠. 개구리는 어때요? 돌을 맞으면 생과 사가 달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장난이라 머리 툭 치고, 야 그것도 못하냐? 머리 툭 치고, 너 때문에 졌잖아 이 새끼야, 머리 툭 치고 이렇게 가요. 근데 내가 본인이 더 잘해. 나 때문에 진 거 알아. 근데 많은 선수들이나 선배들, 특히 지도자가 와가지고 뭐 툭툭 치면 너 때문에 졌어 이 새끼야. 에휴 잘 좀 마시 새끼야. 그거 못 잡냐? 그러면 그 받는 선수는 똑같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장난을 쳤었어도 그날은 어떨까요? 아마 말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자존감이 엄청 떨어졌어요. 나 때문에 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경기장 가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실을 똑같이 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실수하네. 너 맞아야 정신 차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선수가 자기 기량을 10분 발휘 못하는 거고, 계속 거기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더 발전한 선수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선수들은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슬기롭게 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외적인 부분, 타인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그분이, 그 선수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가 그냥 묻혀지거나 사라지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폭력이란 부분, 성폭력이란 부분, 인권이란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 스포츠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선수든 지도자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 기분 나빠요. 별명 부르지 마세요. 나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친근하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우리 선수가 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서 뭔 말 하면서 더 괴롭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 의사를, 요새 친구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하니까 야 기분 나빴나 보다, 안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이제 예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 별명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키가 컸어요. 이렇게. 별명이 꺽다리였어요. 제 이름을 안 불러요. 야 꺽다리 나와, 야 꺽다리 들어가 이랬어요. 근데 제 친구는 얼굴 꼬맸습니다. 뭐였을까요? 그 친구는 깜댕이. 야 깜댕이 나왔다. 그러니까 막 부모님도 야 깜댕이 나왔네. 야 깜댕이 오늘 어때? 선택. 아유 못하네. 야 깜댕이 들어가. 깜댕이 나가. 막 이렇게요. 그 친구는 이제 그 별명 때문에 운동을 그만뒀다고 해요. 지금도 얘기하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운동을 잘하지 못했지만, 근데 아무튼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런 별명이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너무 막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댕이, 계속 내 머릿속에 깜댕이 운동하고 싶어도 계속 그 신경 써서 못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자 중심이에요. 내가 이 친구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위기 아니죠. 그러더라도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와이프도 그래요. 말 좀 하라고 나한테. 근데 모르겠어요. 결혼 한쯤 되다 보니까 말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도 말해야 하고 가해자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장난, 야 너 이거에 고통받구나. 내가 장난이지만 그렇지 않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2인 1실 쓰거나 뭐 하면 선배들이 후배 방에 가요. 그 선배들이 야, 너 챙겨준다고. 선배는 좋은 의도에 좋은 선의에 했어요. 근데 후배는 그 자체가 불편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뭐 챙겨준다고 통닭시켜준다고 나 너만 없으면 좋은데 그냥 계속 와 있어. 근데 나는 싫거든. 근데 말하면 또 그럴까 봐 말을 못 해요. 근데 뭐든지 폭력을 보면 우리가 실험도 해봤어요. 그래서 두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분류는 소극적 대처하고 한 분류는 적극적 대처예요. 소극적 대처하는 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을까요? 적극적 대처하면 바로 야 이거 친구들끼리 그러면 안 되지. 이거 폭력이야. 나 신고할 거야. 아니면 내가 알릴 거야. 이랬더니 이 괴롭히는 친구들이 야 야는 진짜 이길 것 같아. 그리고 야 싸움 잘할 것 같아. 야, 못할 것 같아. 야 괴롭히지 말자 하고 소극적 대처하는 친구들 막 괴롭혔더니 왜 그래 친구들끼리 그러면 안 되지 했더니 이 친구들 뭐 할까? 일진들이 괴롭히는 애들이 전문 용어로 방송 나오나? 호구다. 야 더 괴롭히자. 처음에는 1,000원 뺏었던 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사건이 안 발생해. 야 내일 10,000원 갖고 와. 20,000원 갖고 와. 30,000원 갖고 와. 처음에 툭툭 쳤던 게 이제 막 가량이 때리고 지나갈 때 막 뜨뜻대는 왜 말 안 하니까. 아프다가 안 하고 힘들다 안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 심리가 야는 괴롭혀도 괜찮겠네. 야는 괜찮네. 그리고 어떻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바로바로 하지 마. 기분 나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나도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관 선생님이 오늘 체육 선생님들이 일도 잘하고 워낙 체육 쪽에 계신 분들이 다방면에 역량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 더 시켜요? 그만 시켜요? 현장에서 더 시켜요? 늘 잘하지 그러면 더 시켜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휴, 그래 내가 진급도 해야 하고 또 이게 또 있고 그래야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장 관리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내 말 잘 듣네. 말 없이 야 그래도 다 하네. 그럼 잘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시키는 거야. 나는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쓰다 죽겠고 힘든데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그런 문화가 생겨야 서로가 어떻게 돼요? 더 신경 쓰이고 더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어딘지 가두기에는 힘든 거예요. 서로가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바뀌면 결과가 좀씩 나아지겠죠.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는 참지 말고 신고해야 하고 이야기해야 하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우리가 몸과 마음을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뭐 임명으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서로가 지도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폭력이 재산산되고 묵인되고 정당화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1학년 학생이 들어왔는데 선생님 대학교가 이런 데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입생 길들이기라 해가지고 헤이징을 해요. 많은 체육계열 대학들 중에서 여기 체육 선생님들 중에서 체육계열 나온 선생님들 계셨을 거예요. 그럼 1학년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체육계열이 다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매일 집합에서 선배들이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체육관 줄 알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도 아직도 그런 문화 정통이라 해가지고 체육과 전통이라 해가지고 계속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헤이징이나 해서 집단 괴롭히기 1학년이 들어오면 뭐 하지 마라 뭐 예전 때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도 계속 이제 야 체육과 학생은 머리 단절하게 입고 와. 저는 빨간 바지를 입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다음에 빨간 신발 신지 마. 학생회관 가지 마. 뭐 하지 마. 어디 가서 걸리면 집합에서 우리 학년 다 두드려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왜 그런 게 어딨냐. 신문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워낙 SNS 발전했는데 이렇게 됐냐. 근데 한 학생이 맨날 울면서 와. 왜 그래 했더니 학교 내가 생각했던 대학생활이 아니다. 너무 힘들다. 왜 힘드냐? 누구누구 선배들이나 뭐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체육교는 이런 거 하고 우리 정통이다 그러고 아니면 네가 우리가 말하는 아싸를 한던가 아니면 해야 한다. 학교 생활 못하면 너는 같이 다닐 수 없다. MT도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관계적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냐 막 달래고 그다음에 그럼 누가 제일 널 힘들게 하냐? 하여튼 뭐 학회장 누구예요. 근데 그 학회장이 알고 봤더니 4년 전에 똑같이 저한테 와서 울었던 애예요.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학교 너무 힘든다. 대학생활이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이러고 와요. 그래서 그 학생 물어봐서 너 4년 전에 나한테 와서 힘들다 그러고 집단 괴롭힘 신입생 길들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학교생활 할지 말지 고민이다 했던 애가 넌데 네가 괴롭히면 어떻게 돼? 뭐라는 줄 알아요? 체육관은 원래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엔 적응 못했어요. 근데 군대 갔더니 적응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체육과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 체육과를 내가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런 사명감을 줬어? 누가 너한테 그런 하라고 했어?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진화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 개인적인 이탈이냐? 아니다는 거죠.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행해줬고 그게 자기는 당한 만큼 뭐가 있어요?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고 이 안에 정통이고 체육관은 이래야 돼라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어떻게 돼요? 재생산되고 정당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묵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계열의 이런 문화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거다라고 보시고요. 서로가 어떻게 보면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폭력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뭐 이제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고 동의, 그다음에 강제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영상은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가 이게 문제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 핸드폰을 사용을 너무 잘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촬영하고 저장하고 이런 유포하는 것들도 다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단서가 있죠. 동의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핸드폰에서 단톡방에다 놓고 성폭력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영상이 여기 계속 있거든요. 야한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야한 사진을 올린 거예요. 단톡방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영상이 좀 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내가 그 놀림을 받은 당사자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리고 뭐 야한 사진 같은 것들 우리 단톡방에 올리고 나한테 보내주고 근데 그걸 내가 올린 다른 사람한테 준다 보낸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인이니까 말씀드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야동을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고맙습니다 그래? 보고 안 보고는 개인의 성향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 김 감독이 숙소 생활을 혼자 사는데 외로우니까 하나 보내줄까? 김 감독도 보내주고 누구도 보내주고 보내주면 나는 뭐 한 거죠? 유포한 거죠. 유포하는 건 뭐가 돼요? 디지털 성범죄의 가담자가 되면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워낙 많은 다른 뭐 영상들 그다음에 야한 영상들 야한 사진들이 오면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내지 말라고 꼭 이야기를 해야 하고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학생 선수한테 전달해야겠죠. 왜냐하면 호기심이 많고 이런 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유포하거나 그렇게 되면 가담됐다 해서 제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빨리 끝낸다 했는데 이게 원래 뭐 하다 보면 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워낙 사례도 많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성희롱이 있고 성추행이 있고 성폭행이 있고 강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성폭력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인식에는 뭐가 생각나요? 보통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강간, 성폭행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폭력 테두리 안에 성폭행 강간, 유사강간이 있고 성희롱도 있고 성추행도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카테고리로 성폭력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는 시각적 성희롱이 발생했다 그러면 클릭을 할까 안 할까요? 잘 안 하게 돼요. 좀 글 뭐 어떻게 보면 낚시성으로 해가지고 또 자극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쓰죠. 그래야 사람들이 체육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 또 성폭력 발생했대 누르게 돼요. 찾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여러분들이 인권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이나 학교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체육 뭐 어디 운동부에서 성폭력 발생했대 보면 이제 읽어보면 성희롱이야. 근데 어떻게 돼? 그 카테고리에 올라가면 뭐로 돼 있죠? 성희롱도 성폭력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클릭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성폭력 안에 다시 말하지만 성폭행, 강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있다고요? 성희롱, 성추행도 있다. 그렇죠? 성희롱에 발생했다 해도 성폭력이 맞아요. 그 위 상위 개념이니까. 근데 우리가 성폭력이라 한다 하면 무조건 강간이나 유사강간만 생각해서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나을 것 같고요. 뭐 계속 나와서 2차 피해 부분도 뭐 거의 우리가 계속 가담하는 부분이고요. 이 선이 무슨 선이죠? 버스 전용차로죠. 여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규칙을 정해놨잖아요. 이거 하지 말자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키죠. 근데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내에서도 폭력 발생하지 말자, 성폭력 발생하지 말자, 인권을 서로 존중하자 하는데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 스포츠가 계속 발전할 수 없어요. 또 체육인에 우리의 파이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선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나 같이 노력해야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단어들이 익숙해서 그렇지 원래는 친밀한 연영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이 친구랑 너무 좋아, 사랑해. 그럼 더 가까워지고 싶죠. 가까워지고 떨어지고 싶어. 집에 가지 마. 오늘 왜 집에 가? 오늘 같이 살자 하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 돼가지고 지금 친밀한 연영에서 이제 사회적 연영까지 갔거든요. 이제 서로가 지켜줘야 돼.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잘 못 잡니다. 근데 원래 사교적 연영은 더 가까워지려고 친밀한 더 가까워져요. 근데 개인적 연영은 또 이렇게 되고. 근데 제가 교육을 하는데 제가 여기 지켜주고 있죠. 여러분 거리를 지켜주고 있어. 제가 강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오늘 계속 얼마나 불편해요. 미치 저 사람 왜 나한테만 보고 얘기해? 왜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동할 때도 이 거리를 지켜줘야 돼. 서로를 위해서. 그게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야. 이거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사이에서도 그다음에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돼야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느껴지는 거지. 그냥 애들 숙소에 그냥 들어가. 친하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니네 뭐 하고 있었어? 들어가. 그리고 막 불편한데 계속 있어. 그다음에 계속 막 나는 안 친한데 어깨동무하고 막 선생님이 잘해줘. 이렇게 해버려. 그런 것들이 내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거나 계속 하는 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친밀과 연역 차이를 내가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계가 있죠. 단계.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냥 난 이 정도 됐다. 내 중심이죠. 내 중심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야가 불편할 수 있겠구나.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어떻게 돼요? 서로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폭력과 성폭력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조심조심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에 또 교육이 계속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무쪼록 1시간 동안 교육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